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고요. 사실은 이 기빙 코리아 데이터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강하게 인볼브가 돼서 기빙 코리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도 하고 있고, 매년 경년마다 일반 시민 대상 조사는 경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2년마다 지금 조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말에 이제 이것도 홍보인데 10월 말에 기빙 코리아 일반 시민 데이터 기부와 관련된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빙 코리아 데이터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아름다운 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앞에 선생님들이 뭐 사회적 기업, 기업의 가치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막상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도 기부는 정말 좋은 선함, 좋음, 그다음에 다 같이 사는 삶, 뭐 이런 것에 대한 경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 무형의 가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이라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문화연구소가 2001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 해부터 시작해서 매년 이제 기빙코리아 데이터를 축적해 왔고, 지금 거의 21년, 22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들을 쭉 보면서 한국의 일반 시민들의 선한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탐색적인 수준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부문화연구소에서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연구 주제들은 뭐 이렇습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부 규모, 선생님들은 여기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석하신 분들이 혹시 기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은 대부분 처음에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데 그거 궁금해하시고요. 그다음에 한국 사회 전체 경제 규모를 이렇게 봤을 때 기부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뭐 이런 거에 관심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기빙 코리아 데이터는 사실은 전체 규모를 추정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국세청에 보고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기부액 규모를 추정을 해보면 뭐 한 14조, 2020년 기준으로 14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65%가 일반 시민들이 내는 기부금이고요. 비율로 보면. 그다음에 법인 기부금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든 뭐 기부의 형태든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하는 기부금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 자체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의 형태가 이제 기부 참여율이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또 재미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건데, 그래서 네, 어쨌든 일단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년 아마 겨울만 되면 올해 경제 어려웠기 때문에 기부금 기부 시장 뭐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사실은 한국의 기부 규모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성장률 자체는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라는 것들을 규모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다음에 것들은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반영해서 규모를 보여주는 것들, 성향 자체는 비슷합니다. 조금 완만해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제 또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종교 관련 기부예요. 그러니까 기부를 측정할 때 외국의 경우 종교 기관에 이렇게 헌금하거나, 한국의 경우 보시하거나 이런 것들도 기부금으로 측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종교적 성향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착한 일을 해야 되겠거나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거나 뭐 이런 의도, 물론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그걸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을 조금 달리하는 기부 규모를 보면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8.8, 2018년도를 보시면
전체 노란 거에 한 4분의 1 정도로 확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관련 기부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도 앞으로 조금 해결해야 하는 기부 문화를 볼 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부 규모를 측정하는 그 국세청 데이터를 갖고 측정을 하는 건데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규모를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구체적인 기부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나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측면과는 다르게 일반 시민 사회가 얼마나 무형의 가치를, 그러니까 경쟁이나 돈이나 소득이나 이런 걸 좀 떠나서 무형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나,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데는 규모만 갖고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빙코리아 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했고요. 기부 방법 이런 게 약간씩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빙코리아 조사는 질문을 할 때 종교 기부는 조금 제외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일정적으로 기부라고 생각되어지는 활동에 관한 것들을 묻고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사실은 한국에서 최초로 기부 행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세계에서도 세 번째로 가장 오래된 기부 관련 데이터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처음 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들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기빙코리아에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에서도 기부 관련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인식이 돼서 통계청의 사회조사, 실제 사회조사를 하는 그 내용 중에 그 기부 관련 항목이 들어가는데 그 관련 항목들이 아름다운 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연구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자문으로 해줘서 만들어낸 그런 문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도 아마 이따가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빙코리아에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냐, 뭐 이런 질문인데. 기빙코리아 데이터는 저 맨 위에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회조사 관련된 초록색하고를 가장 많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국제 비교할 때도 많이 쓰고 국내에서도 연구할 때 그 데이터를 가장 많이 쓰는데, 기빙코리아 데이터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45%에서 50%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일반 시민들의 절반 정도가 나 기부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너 평생 기부해 본 적이 있니? 라는 질문으로 해보게 되면 거의 80% 이상이 나 기부해 본 적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연도별로 쭉 보실 때 약간 등락이 있긴 하지만 약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그 사회조사의 결과는 항상 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25%, 26%. 근데 그 차이는 기빙코리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가구 단위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조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구자들이 저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 명확하게 왜 그렇다 그거는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경향성이라는 거, 데이터의 경향성이라는 걸 본다고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감소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0월 달에 발표되는 2020년 기빙 코리아 데이터는 어떨까요? 선생님들 혹시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10월 28일 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참석하셔서 한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려웠는데, 기부가 얼마나, 보통 사람들이 난 돈이 없어 그러면 기부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 기부와 관련된 사회적 무형의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기부 금액을 보시면 기빙코리아 데이터로 보면은 연간 기부액이 보통 평균 한 25만 원, 6만 원에서
많이 나올 때는 32만 원, 뭐 3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12개월로 나눠보면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고요. 근데 이 숫자가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모금 조직들이 월 회원으로 2만 원, 3만 원의 정기 후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도 사실 이 경향성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부 방식, 이게 이제 요새 크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술과 관련된 것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는 얼마나 많이 하냐, 핸드폰으로는 얼마나 많이 하냐,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얼마나 이용하냐, 뭐 이런 새로운 경향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오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는 못하겠지만 실제로 가장 크게 변화를 보인 거는 저 초록색 자동이체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동이체인데 이것도 한국의 대형 모금 기관들 적극적으로 모금을 하는 조직들이 저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기부 분야를 보시면 연결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연결이 되냐면 저희 2011년, 2007년부터 해외 아프리카 아동을 돕는 방식 이런 그다음에 1:1 결연 이런 결연 방식이 그 시기에 급속히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 기부의 방식이 같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지점이 되게 재미있는 지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인터넷, 온라인,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식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왜 기부를 할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시면 많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에 초기의 데이터들은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라는 측은지심, 동정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1순위로 뽑히는 거였는데 이게 시대를 가면서 2017년 이후에 이게 1순위와 2순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일시적인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밝히면 올해까지도 계속 그 경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정심도 여전히 중요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동기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사회적 책임감, 내가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순위로 등장을 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순위, 2순위가 조금 재밌는 거고요. 그리고 시점을 보시면 그게 2017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변화와 이 기부 행동이라는 것들이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야를 보시면 뭐 압도적으로 1순위는 자선 분야입니다. 이제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거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저는 외적 환경으로서 중요한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기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모금 조직들이 자선 분야 영역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아시는 뭐 유니세프,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데가 다 자선 분야와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라는 점도 사실은 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으로 보여지는 해외 구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이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와 저 2007년부터 2009년, 11년 요 시기가 이제 맞물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 해외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쓰나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쓰나미는 그 이후긴 하지만 그 해외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도 있었고 동시에 이제 모금 조직들이 해외 구호 쪽으로 이렇게 모금 전략들을 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2순위로 이제 해외 구호가 확 올라오는 그런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조금 꺾이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지금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세월호 이후에 국내 이슈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가 같이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더 관심이 두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부하지 않는 이유 이거는 항상 1등은 나 돈 없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런 거 뭐 기부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뭐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기부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기부 조직에 대한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불신, 우리 신뢰도, 투명성 그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하지 않는 이유도 변화 경향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2020년 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관련된 그 시민들의 기부 행동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조사도 이제 저희가 특별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는 2020년의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재난과 관련된 기부금 모집에 있어서 최대 규모의 모금액이 모였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일반 시민들의 기부에는 실제 기부 행동에도 그게 드러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초기에 그러니까 2월 그 대구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그 초기 단계 퍼스트 웨이브라고 하는 그 시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7월까지. 그렇게 했을 때 기부 참여율 한 15%인데요. 이게 단기 기부로 보면 우리가 보통 한 50% 정도 시민들이 기부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연가드로 다 따지는 건데 요거를 한 2개월 동안의 단기 기부로 생각을 하고 일시 기부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에 그 초점을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지점은 사실은 2020년 이전부터 한 2017년, 16년부터 뭐 마케팅 쪽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오셨겠지만 MZ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기부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여지느냐의 문제였는데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할 때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와 관련된 기부에서 드디어 그 MZ세대, 새로운 세대 20, 30대 기부자들이 핵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40, 50대의 중장년층이 아니라 핵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그 지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빙 코리아가 관련된 이제 조사의 내용들을 저희가 쭉 보면 2000년대 처음에 시작하고 한 10여 년 동안은 사실은 처음으로 이루어진 기부 관련 조사였기 때문에 한국의 기부자들의 특성이 뭐냐에 사실은 초점이 많이 두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많이 하냐, 남자가 더 많이 하냐, 종교는 어떠냐, 뭐 소득은 어떠냐, 그다음에 동기는 뭐니,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두어졌던 반면에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는 실제로 기부자의 활동과 환경의 변화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한 것들을 초점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 조직들에 대한 인식은 어떠냐, 뭐 투명하냐, 뭐 얼마나 많이 인지되고 어떤 조직들이 인지가 많이 되고 있냐, 뭐 이런 마케팅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저희도 가져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이게 계속 기부를 해야 돼라는 지점이 아니라 기부를 하면 나한테는 뭐가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이거는 뭐 연구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많이 두어왔고 이제 최근 들어서 한 20년 올해에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세대 이게 어쨌든 40, 50대의 중장년층이 기부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새로운 행동을 보여주는 MZ세대들은 20, 30대는 기부를 40대까지 40대 초반까지 기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들에 관심들이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보다는 조금 늦기는 한데 그것도 10월 28일 날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재미있는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저희가 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기빙 코리아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면 그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최초의 시민들의 기부 행동에 대한 연구 데이터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요. 국제 비교를 할 때 항상 언급이 되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계속 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한국 사회 혐오, 갈등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 기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 데이터 분석에 참여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기부라는 것은 그 지향성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지향성이 어떻든지 간에 본질적으로는 공동체, 함께 사는 삶, 연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민 행동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저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부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려운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분석을 하고 나면 약간의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야말로 가치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후에 뭐 이제 발표는 오늘 안 하겠지만 뒤에 보시면 국제 비교에서 한국이 이제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와 있냐 그럴 때 보통 그냥 결론을 내리면 한 중상 정도는 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기업의 행동이나 뭐 정치적인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보다 연구자에게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아직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저는 굉장히 디스크립티브한 방식으로 연구를 해왔지만 아까 뭐 강정원 선생님이 발표하신 방식의 연구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빙 코리아 데이터에도 좀 관심을 갖고 기부 행동 자체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